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방역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선언한 지 91일 만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코로나가 대북 전단을 통해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대남 보복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통일부 지성림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제 코로나 종식이 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최초로 네. 이제 신규 환자가 나온 지 100일도 안 돼서 종식을 선언한 건데 네. 실제로 지금 최근 발표한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북한이 처음으로 코로나 감염자의 존재를 확인한 시점은 이제 지난 5월 12일입니다. 그때 네. 5월 12일에 김정은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열려서 그때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이제 평양시에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존재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쯤에는 뭐 신규 환자가 하루 신규 발열 환자가 39만 명까지 이제 치솟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를 정점으로 이후에 계속 이제 감소하다가 그 지난 7월 30일에 이제 코로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0명이라고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발표는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통계인데 이 24시간 동안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규 환자가 0명이라는 발표가 7월 30일에 이제 최초로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4일에는 그 신규 환자도 여전히 0명이지만 기존의 마지막 5명의 이제 환자가 남아 있었는데 치료 중인 환자가 5명이었는데 네. 이 5명까지 완전히 완쾌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누적 확진자가 4월 말부터 발생한 누적 확진자가 477만 2,813명인데 이 중에 74명만 사망하고 99.998%에 해당하는 477만 2,739명이 완쾌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8월 4일 발표를 통해서 현재 북한에는 코로나19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코로나 상황을 전하면서 신규 발열 환자가 0명이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8월 6일경에 그러니까 발열 환자가 6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뭐 평안북도 정주시와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각각 3명씩 발생했다 하면서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한다고 했는데 그 8월 7일 날에는 이 사람들이 위장염이라든가 다른 질병에 의한 발열이고 코로나 의심 환자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종식을 선포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김 위원장이 코로나 방역 종식을 선언하면서 승리, 기적이라는 단어를 네. 수차례 언급한 것을 두고도 우상화 작업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당 중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노동당의 중심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를 지칭할 때 뭐 옛날 왕조국가에서는 짐이라고 표현하듯이 김정은 자신도 이제 자기를 표현할 때 당중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사실 이제 연설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연설하면서 자기 셀프 우상화도 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코로나 종식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7월 29일부터는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고 현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망자가 그러니까 누적 환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77만 명이 넘는데 사망자가 74명밖에 안 된다고 이제 자아자찬하면서 이 치명률이 세계 보건계의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기록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3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8월 4일 발표 기준으로 그 치료 중인 환자까지 모두 완쾌돼서 북한에 코로나 의심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나서도 코로나 종식을 선포하지 않았거든요, 한동안.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연설을 보면 12일 동안 신규 환자가 0명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8월 3일 기준으로 5명의 환자가 치료 중이던 5명의 환자가 완전히 완쾌되고 그 사람들의 이제 경과를 일주일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감염자까지 이제 마지막 감염자가 이제 치료를 다 한 이후에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이제 코로나 종식을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을 코로나 청결 지역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방역 투쟁 목표가 달성이 됐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이제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런 국난 앞에서 코로나19를 북한은 이제 국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이런 국난 앞에서 우리 당은 그 인민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자기의 특유의 결단성 있고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방역 대전을 아주 현명하게 조직 영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셀프 자찬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그 3개월 만에 코로나 방역 대전에서 승리를 선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어떤 영도력, 뭐 노동당의 영도력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여정 부부장의 연설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게 고열을 앓으면서 끝까지 책임진 원수님 이 부분을 두고 사실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좀 가능성을 높인 발언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그 북한에 이제 477만 명의 이제 코로나 의심 발열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특히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그 4월 25일 열병식에 참여한 그 참석자들과 함께 이제 진짜 수만 명과 기념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발생 시기가 4월 말부터라고 해서 아마 그 기념 촬영을 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감염됐는지 아니면 그 지도자도 최고 지도자도 인민들이 이제 고열로 아플 때 같이 고통을 겪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코로나 감염됐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번 회의에서 발언자로 나서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 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는 원수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고열로 앓으면서도 이 방역 대전을 진두지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화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코로나 실제로 감염됐다고 해도 김정은 주변에는 뭐 만수무강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최고의 의료진들이 주치의들이 있고 그 주치의도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기 때문에 최고의 뭐 의약품들도 있고 그래서 막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해도 잘 치료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전에 한 19일 정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없었는데 네. 사실 과거에도 뭐 40일 넘게 뭐 공식 행보를 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크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 시점에 혹시 코로나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공개석상에서 회의를 한 거는 처음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회의를 하면서 발언한 내용 중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것이 남측의 이 전단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남측을 향해서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메시지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 처음이라기보다는 과거에도 어떤 노동당 회의 같은 데서 그 어떤 노동당 간부를 비판하는 비판 토론 같은 것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김여정은 이제 실제로 연단에 나서서 공식 연설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김여정의 발언 전문이 북한 매체에 공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연설 전문을 따로 그다음에 이제 물론 김여정만 이번에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뭐 리춘길 방역사령관이라든가 내각 총리라든가 이런 주요 분야의 각 분야의 책임자들의 토론 내용, 그러니까 발언 내용도 각자 이제 그 인물별로 해가지고 이제 전문이 공개됐는데 그 중에 이제 김여정의 발언 전문이 공개된 거죠. 그래서 김여정 발언을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김여정 발언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김여정의 공식 직함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뭐 한때 일부 부장도 됐다가 지금은 부부장인데 하지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지만 김여정은 대남 대미 분야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리성건 노동당 통전부장 과거에는 이제 김영철 부장이었는데 노동당 통전부장도 김여정에게 보고하는 이런 식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이번에 노동당 그러니까 선전선동부를 대표했다기보다 대남 분야 총책으로서 이번에 발언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뭐 연설 내용에도 나오다시피 코로나 유입 경로에 대해서 남측에서 이제 북한으로 보낸 삐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유입이 됐다 주장하면서 남쪽을 향해서 이제 위협 발언을 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그러니까 이제 남측의 원인을 전가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방역 투쟁에 대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적들과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겪은 국난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계기로 북한을 압살하려는 적들, 그러니까 이제 남쪽을 말하는 거죠. 적들의 방공화국 대결 광증이 초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남측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탈북자 단체들이 삐라를 보내는데 그 배후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조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바이러스가 물체를 통해서 전파된다 이런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남쪽에서 살포한 남쪽의 민간단체가 살포한 삐라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만약 이런 삐라 살포 같은 것들을 계속한다면 그 바이러스만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 당국 것들까지 박멸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조선 당국 것들이라고 하는 게 뭐 남조선 당국의 무엇이라는 소유격이라는 게 아니고 뭐 보통 어떤 사람을 비하하거나 할 때 그것들 저것들 하듯이 그래서 어쨌든 남쪽 정부를 겨냥해서 이제 탈북자 단체들의 삐라 살포를 수수방관하게 되면 남쪽 정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한 거죠. 네, 그 맥락에서 핵실험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22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때를 계기로 실제적인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여정의 대남 위협이 사실 이제 한미연합훈련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김여정의 발언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유입의 원인을 남측에 돌려서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남쪽으로 돌리는 효과도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이런 의도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과 한미 군 당국은 이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는데 네. 이번에 새롭게 을지 프리덤 실드라고 이제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정부 차원의 전시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훈련은 어떤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국급 연합연습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전구로 설정하고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그리고 뭐 군 당국 주도뿐만 아니라 정부 공식 부처, 정부 여러 부처에서도 참여하는 이런 을지연습과 통합해서 열리는 아주 이제 대규모 훈련이 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어떻게 보면 사실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됐던 어떤 한미 연합훈련에서 이제 실기동 훈련 같은 것들도 이제 재개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엔 또 전국급 훈련으로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훈련에 이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북한도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 실제로 북한 매체들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뭐 제2의 조선전쟁이니 하면서 비난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의 이번 대남 위협도 그런 연장선에서 좀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대남 경고성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강력한 보복이라고 하니까 또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한반도 관계가 조금 냉각하면서 핵실험에 대한 얘기가 몇 달 동안 저희가 네.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강행하진 않았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 상반기부터 뭐 북한 핵실험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7차 네. 핵실험이 뭐 곧 이미 준비는 끝났고 뭐 김정은의 결심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들어왔습니다. 네.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미국 당국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뭐 뻔한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죠. 준비는 다 끝났는데 김정은의 결심에 달렸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언제 결심하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김여정이 이런 경고가 있어서 그게 혹시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정도 나올 수 있긴 한데 사실 북한의 이제 과거 전례를 보면 한미연합훈련 전에 도발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절대 도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미국의 전략자산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즉시 이제 한미가 대응에 나설 수 있어서 북한은 이제 이 기간에는 안 하고 보통 한미연합훈련이 지나면 대형 도발을 하고 납니다. 그런데 그 도발은 핵실험보다는 아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실험을 당장 안 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지금 장마철이라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이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이 결정이 됩니다. 일종의 이제 시진핑 3년임 대관식인데 이런 행사를 그러니까 중국의 잔치를 앞두고 대형 잔치를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제 긴장해지고 중국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꼴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체면을 봐서 아마 그때까지는 핵실험은 미루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지성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